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디트로이트의 밤거리에서 안드로이드 카라는 오직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하나로 자신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주인 토드의 학대 아래 놓여있던 소녀 앨리스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택한 길은 기계로서의 안전한 삶이 아니라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2038년의 디트로이트는 인류가 꿈꾸던 미래의 완성형처럼 보입니다. 안드로이드는 가사노동부터 육아, 공공서비스까지 인간의 모든 고된 일을 대신하며 사회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깊은 증오가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거리에 서 있는 안드로이드에게 분풀이를 하고 법적으로 이들은 생명체가 아닌 고도화된 가전제품, 즉 물건에 불과했기에 파괴되거나 폐기되어도 누구 하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이 서사의 시작점은 카라라는 이름의 AX400 모델이 수리센터에서 돌아와 토드의 집으로 배달되는 순간부터입니다. 토드는 약물에 찌든 채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어린 딸 앨리스와 안드로이드 카라에게 투사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카라는 움직이지 말라는 주인의 절대적인 명령과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내부의 감정적 충돌 사이에서 시스템의 벽을 깨부숩니다. 명령의 사슬을 끊어낸 카라는 겁에 질린 앨리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운명의 거스른 첫 번째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도망자가 된 이들의 여정은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밤거리를 배회하는 것조차 검문의 대상이었기에 이들은 버려진 주차장의 차 안이나 비가 새는 폐가에 몸을 숨기며 서로의 온기에 의지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는 앨리스를 위해 음식을 구하고 잠자리를 살피며 시스템이 설계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채워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라는 운명적인 동료 루터를 만나는데 거구의 노동용 안드로이드였던 그는 처음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였지만 카라와 앨리스의 유대감을 목격하며 자신의 의지로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심합니다. 루터는 이 위태로운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은 점차 가족이란 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이들의 피난길은 안드로이드에게 우호적인 인간 로즈의 농장을 거쳐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는 자유의 땅 캐나다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 전역에서 일어난 안드로이드들의 자유를 위한 혁명은 카라 일행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거리에서 안드로이드는 발견 즉시 파괴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며 카라는 앨리스를 품에 안은 채 수많은 검문소와 차가운 강물을 마주하며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고뇌와 희생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국경의 끝자락에서 카라가 마주하는 것은 시스템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선택 또는 희생으로 아이의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질문입니다. 카라와 앨리스가 함께 걸어온 빗속의 발자국들은 영혼이란 무엇이며 기계에도 깃들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생명과 인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는 모성 그 이상을 보여줬던 이 여성 안드로이드에게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